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공학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차원 축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응해서 다른 접근 방법론으로서 알고리즘의 목적 함수에다가 최대한 적은 개수의 변수를 선호하는 제약 조건을 거는 슈링키지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그다음에 Stepwise Selection, Genetic 알고리즘과 같은 주어진 변수들을 알고리즘 외부에서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함수 자체에 적은 개수의 변수를 선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두는 슈링키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회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뮬레이션은 로그 as, 다시 말하면 로그 승산에 대해서 선형 회귀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은 로그 승산에 해당하는 표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설명 변수에 대한 회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objective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 자체가, 이 회귀식 자체가 이 부분이 성공 확률 P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y가 1일 때는 이 값이 매우 커야 되겠고요. 여기가 y가 1일 때는, 여기서는 y가 1일 때는 이 값이 매우 커야 되겠고요. y가 0일 때는 이게 이제 1이 되니까 이 값, 다시 말하면 P y는 0이 될 확률이고요. 얘는 요 안에 보면 P, y는 1이 될 확률이니까 정답에 가까운 확률값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 베타를 찾는 것, 요 베타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objective function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가지 슈링키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로는 이제 능형 회귀라고 하는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둘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베타의 햇의 제곱들, 다시 말하면 회귀 개수의 제곱합들의 람다라는 어떤 이제 가중치를 두어서 이게 작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adjusted R-square가 같다면 베타의 크기의 제곱합이 훨씬 더 적은 베타 조합들을 선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만약에 이 L2 놈을 페널티로 이제 objective function에다가 붙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리치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OLS estimate고요. 이 OLS로부터 점점 값이 이 목적 함수의 최소 자승에 대한 부분들은 커지는 이 등고선을 여기서 보시는 요 그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OLS estimate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베타인데, 그 베타들을 점점 이렇게 키워가면서 좀 변경을 해가면서 OLS estimate는 점점 커지는 이런 등고선 베타 1과 베타 2의 조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리치 리그레션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찾는 건 뭐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크게 만들어 가면서 이 OLS 에스티메이트와 이 OLS 에스티메이트의 등고선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최종적인 해로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속성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같은 퍼포먼스일 때는 좀 더 제곱합이 작은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선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곱이기 때문에 이 코에피션트가 매우 작은 값을 가질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0으로 수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variable selection에 대해서는 이제 그 완벽하진 않지만 이 ridge regression은 언제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면 변수들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그림은 이 자료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알파가 우리 강의 자료에서 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이게 람다가 이쪽이 커지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쪽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니까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각각의 색깔들이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x1이고요. 얘는 x2고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x3, 뭐 올리브색은 x4 이런 변수들입니다. 그러면 람다가 거의 0에 가까울 때는 각각의 설명 변수들의 이 값들이 이제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매우 큰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우 큰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람다 또는 여기서는 알파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가중치가 점점 커질수록 OLS의 값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 람다의 제곱 베타의 제곱들의 합을 여기서는 이제 변수 x니까요.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얘는 변수 x에 대응하는 각각의 선들은 베타 1 헷, 베타 2 헷, 베타 3 헷, 베타 4 헷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 값들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노란색 원 부분보다는 연두색 원 부분에서 편차가 이제 좀 더 줄어들고요. 더 커져서 제일 끝쪽으로 가면 거의 0에 가까운 값들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가 하는 역할은 과연 가장 최소 자승법의 해와 베타를 얼마나 작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라쏘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라쏘는 뭐의 약자냐면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그래서 명시적으로 방법론 자체에 Selec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수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변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라쏘가 하는 역할은 또는 그 목적 함수에 주는 페널티는 리치 리그레션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이제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투놈이 아닌 원놈, 다시 말하면 회귀계수의 절대값들의 합을 페널티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로지스틱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리치와 라쏘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유일한 차이는 리치 리그레션은 회귀계수의 제곱합에 대한 페널티를 목적함수에 부여하는 것이고요. 라쏘 같은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절대값의 합, 다시 말하면 원놈에 대한 페널티를 목적함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리치는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L1 놈의 페널티를 주고요. L2 놈을 주고요. 제곱을 주고요. 라쏘는 L1 놈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L1 놈의 페널티는 아까 그림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오른쪽이 이 부분이 리치가 되겠고요. 여기가 라쏘입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중고선하고 만나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 점은 베타 1과 이 리치 같은 경우에는 베타 1과 베타 2가 전부 0보다 큰, 다시 말하면 베타 1도 0이 아니고요. 베타 2도 0이 아닌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그 절대값의 합이 같은 점을 그리면은 L2 놈은 1이지만 L1 놈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타 1은 0이 아니지만 베타 2는 0이 돼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라쏘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변수의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표현입니다.
coefficient of irrelevant variables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회귀계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해당 계수에 대응하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겠다. 변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된 변수는 당연히 람다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람다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이제 여기서의 베타 값들을 이제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고, 람다가 작으면 베타 값들이 0보다 큰 값을, 절대값으로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람다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베타 값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람다가 이쪽 이제 그 람다 값이 큰 값이고요. 이쪽이 이제 람다 값이 작은 값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아까 L2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L1놈은 이런 파트들을 보면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꺾은선 그래프 모양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아예 0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으로 보자면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변수의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람다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은 프랙티컬하게는 실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요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 값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해서 람다의 값이 커질 때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가장 그 적게 나타나는 부분에 람다를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엘라스틱넷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리츠 리그레션이 가질 수 있는 장점, 다시 말하면 두 변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라소 리그레션이 가질 수 있는 장점, 변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단순해요. 리츠가 가지고 있는 L2놈이라는 페널티도 부여하고요. 라소가 가지고 있는 L1놈이라는 페널티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람다1과 람다2라는 두 가지의 가중치가 존재하게 되겠죠. 선형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람다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엘라스틱넷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람다1이 커지면 변수의 개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람다가 커질 때 코에피션트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시작점, 최초 시작점, OLS의 시작점에서부터 줄어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람다2가 증가할수록 변수의 선택에 대한 어떤 임팩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2는 리치에 해당하는 가중치였기 때문에 얘가 커진다라고 해서 베타가 정확하게 0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감소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론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 예전 학생 중에 한 명이 실증적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stepwise selection, GA, genetic 알고리즘 네 가지를 쓰고요. 슈링키지 방식에 대해서는 리치, 라소, 엘라스틱넷 7가지 그러니까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총 49개의 회귀 모형,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요.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변수의 객체 수는 레코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그 데이터셋의 변수의 수는 여기 있는 variable의 숫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이쪽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Error Rate Improvement 관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를 선택을 했더니 과연 성능이 향상이 되었느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능 향상이 된 것이고요. 빨간색은 성능이 2배 가까이 나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변수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저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옵티멀한 이제 그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부분들처럼 변수를 선택을 했더니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해당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변수를 얼마만큼 줄였느냐, variable reduction ratio 같은 경우를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거의 100%다 줄였다는 얘기고요. 하얀색일수록 전혀 못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특정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 변수 선택 기법을 사용을 해도 줄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제 성능의 이제 error rate improvement와 변수 감소 비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테스트를 수행을 해봤을 때 순위를 보면 총 3가지의 지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잘 맞추느냐, 예측력이 우수하냐. 두 번째, 얼마나 변수를 잘 감소시키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이제 저는 외부에서 다른 이제 그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 분들 대상으로 또는 실무진들 대상으로도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6가지의 변수 선택 방법을 전부 다 적용을 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항상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썼을 때 그나마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순위에서 전부 탑3 안에 들었던 정확도 측면이든 감소율 측면이든 계산 효율성 측면이든 적절하게 최선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차선책들은 될 수 있는 후방소거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단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또는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게 보다 더 적합한 대안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 선택 기법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